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정치 분석, 오늘의 옥소 폴리틱스입니다. 오늘 정치권은 그야말로 경랑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해훈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국민의힘의 한동훈 의원 제명 결정, 그리고 정청래 대표의 야권 합당 제안까지 오늘 저희 네 마리 동물 농객들과 함께 이 세 가지 핵심 질문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해훈 후보자 지명 철회, 과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적절한 결정이었을까요? 먼저 진보 호랑이님, 어떻게 보십니까? 진보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수많은 불법 의혹과 부정적 여론을 대통령이 겸허히 수용한 것입니다. 일부 진보 성향 유튜브에서도 숙고 끝에 내린 잘한 결정이라며 이는 불통이 아닌 소통의 리더십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수술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재확인한 조치입니다. 의혹이 있는 인사를 기용했다면 개혁 동력 자체가 훼손될 수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결단한 것이죠. 보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책임 있는 결정이 아니라 무능과 검증 실패를 자인한 꼴입니다.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만천하에 드러난 것 아닙니까? 애초에 이런 논란이 될 인물을 왜 지명했는지부터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심지어 일부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차라리 임명해서 야당 분열의 기회로 삼았어야 했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이재명 정권의 오만함이 결국 이런 인사 참사를 불렀고 지명 철회라는 꼬리 자르기로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도의 시각에서 보면 지명 철회 자체는 예상된 수순이었습니다. 문제는 과정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후보자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의 부실한 검증 시스템과 국민의힘 내부의 고질적인 공천 문제를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이해훈 후보자가 과거 같은 당의 비리를 파헤쳤다는 점 때문에 당내에서조차 비판받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는 정당이 자정 능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여야 모두에게 뼈아픈 성찰의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네, 이해훈 후보자 지명 철회를 둘러싼 세 분의 날카로운 분석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의원 제명 결정, 과연 당의 혁신과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보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최악의 결정입니다. 당내 분열을 심화시키고 야당의 통합을 저해해야 하는 자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보수의 잠재적 자산인데 그를 내치는 것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견제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특히 장동혁 의원의 단식과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으로 겨우 수습 국면으로 가나 싶었는데 제명 유보에서 다시 제명으로 오락가락하며 리더십의 부재만 드러냈습니다. 보수 유튜브에서는 장동혁의 단식은 쇼였다는 비판과 함께 한동훈 제명을 강력히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습니다. 이는 당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보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드디어 구태청산과 혁신을 위한 첫발을 뗀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 과정이 매끄럽지는 않지만 국민적 비판 여론을 반영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한동훈 의원으로 대표되는 과거의 그림자를 걷어내야만 당이 새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일부 보수 유튜버가 한동훈 제명 잘했다는 국민 여론에 친한계가 충격받았다고 분석하던데 이는 그만큼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크다는 방증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혼란스러워도 장기적으로는 당의 체질 개선과 통합에 기여할 것입니다. 중도의 시각에서 보면 제명 결정의 내용보다는 그 타이밍과 정치적 배경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이 결정 뒤에는 어떤 계파 간의 역학관계가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는 혁신을 위한 결단이라기보다는 권력투쟁의 산물로 비칠 소지가 다분합니다. 진정한 혁신은 특정 인물 한 명을 쳐내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의 비전과 정책 그리고 소통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제명은 또 다른 내부 갈등의 불씨가 될 뿐 당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결정인 만큼 각 진영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나는군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야권 합당 제안, 현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실현 가능성은 어떨까요? 진보 입장에서 보면 이는 총선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흩어져 있는 범진보 세력의 힘을 하나로 모아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고 개혁 과제를 완수해야 합니다. 일부에서 갈라치기라고 비판하지만 대의를 위한 결단으로 봐야 합니다. 물론 각 당의 이해관계가 다르겠지만 더 큰 목표를 위해 소소한 차이는 극복해야 합니다. 진보 성향의 커뮤니티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 제안이 야권의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수 입장에서 보면 이 제안은 여당의 독주를 위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합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내야 할 정당들을 하나로 묶어 사실상의 일당 체제를 만들려는 의도입니다. 이는 건강한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보수 성향 유튜브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과거에도 비슷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며 진정한 통합이 아닌 새 분리기에만 관심이 있다고 비판합니다. 합당이 아니라 야합이며 결국 권력 유지를 위한 그들만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중도의 시각에서 보면 합당 제안의 정치적 의도와 실현 가능성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는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조국 혁신당을 비롯한 다른 당들이 각자의 정체성과 지분을 포기하고 합당에 응할지는 매우 불투명합니다. 각 당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공천 지분 문제 등이 현실적인 장벽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설령 합당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화학적 결합에 실패하면 오히려 내부 갈등만 증폭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제안은 현실화되기보다는 정치적 주도권을 잡기 위한 선언적 의미가 더 크다고 분석됩니다. 네,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뜨거운 토론.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야당의 내부 혁신 문제, 그리고 여권의 세력 재편 가능성이라는 한국 정치의 핵심 현안들을 두루 짚어봤습니다. 지명 철회는 소통의 리더십일까요? 아니면 무능의 증거일까요? 제명 결정은 혁신의 시작일까요? 분열의 씨앗일까요? 합당 제안은 승리의 전략일까요? 독주의 야욕일까요? 판단은 결국 국민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토론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옥소폴리틱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